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것이 요양보호사님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어서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만약 제도가 실행된다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요양보호사님들의 처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요양보호사 대신 떠오르는 직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데다 요양보호사 등 돌봄 서비스 임금이 낮은 탓에 청년층 유입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만 50세 이상으로 요양보호사와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복지사 등이 1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고령층 어르신이 노후 대비용으로 따놓는 자격증이 되어버렸는데요. 지난해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50만 명인데 그중 95만 명이 60대, 25만 명이 70대입니다. 하지만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급여로 인해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4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요약하면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한 것인데요.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 인력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며 2014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효과적인 해결책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젊은 층에는 요양보호사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고된 일을 수행하면서도 최저임금을 받아 기피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경력이 10년이 넘어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도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방안이 돌봄 직종의 저임금 고착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간한 돌봄 서비스의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되 이들에 대한 임금을 낮춰 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돌봄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더 낮아질 수 없는 처우와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 공급과 동시에 더 낮은 임금이 시행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요양보호사님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측에서는 요양보호사 호봉제 도입과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년 4월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을 권고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 돌봄 노동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 요양보호사에게 합리적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라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거절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요양보호사님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직업의 정체는 바로 아이 돌봄이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부모나 베이비시터 직업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이 돌봄이입니다. 아이 돌봄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재 1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3분의 1 수준인 40시간의 교육만 받아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유사 자격자가 따로 존재했는데요. 바로 교육교사, 유치원 초중교사, 의료인이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봄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유사 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 단 40시간 만의 교육일수록 이번 달부터 아이돌봄이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아이돌봄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검색창에 아이돌봄이 시스템을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맨 위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홈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이 급여는 기관마다 다르나 최대 시급 1.5만원 정도로 하루 9시간 일할 경우 하루 18만원에 월 20일이면 360만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은 교육생 모집, 양성, 교육수료증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은 아이돌봄이 지정교육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 공고가 나오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인 직업훈련 포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통합 검색창에 아이돌봄이를 검색하면 교육생을 모집하는 공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업훈련 포털에서 신청을 하신 후 아이돌봄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시면 되고 교육을 수료하시면 아이돌봄이로서 활동이 가능해지십니다.
만약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실제 활동을 하지 않고 계신다면 아이돌보미를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중앙회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제도 부활과 2급 요양보호사 자격증 무시험 자격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가 외국인 간병인 교육을 주관하도록 제도를 도입해 요양 및 간병 서비스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과 요양보호사님들의 목소리가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돌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요양보호사 새로운 제도와 떠오르는 직업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고령화율은 17.5%입니다. 내년 고령화율은 20.6%로 20%에 진입할 전망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 기초자치단체 과반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겨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 돌봄 노동자,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한 의원은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들은 경쟁을 부추기며 돌봄 정책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 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였습니다.